덧니가 아주 매력적인 배우죠. 현봉식 씨인데요. 이처럼 덧니는 귀여운 인상을 주는 매력 포인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덧니는 영구치가 나올 때 공간이 부족해서 삐뚤게 나온 치아를 말하는데요. 옆치아와 겹쳐진 덧니 부위는 칫솔질이 잘 안되고 플라그와 치석이 쌓이면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심미적인 측면과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 개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교정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치 안 하고 교정할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도 치아를 뽑지 않고 덧니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를 빼지 않는 덧니 교정 치료법, 발전하고 있는 3D 디지털 교정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를 빼지 않고 덧니를 배열하는 것을 비발치 덧니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치열에서 얼마나 공간이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경도 덧니로 진단되었는데요. 이렇게 공간 부족량이 4mm 이내로 경미한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비발치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3mm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잇몸 뼈의 양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치아 크기의 합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치아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은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되고 부족한 공간의 양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 중등도 덧니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5에서 7mm의 공간 부족은 비발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악공 확장,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 치간 삭제를 얼마나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방금 악궁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악궁이 뭔가요? 악궁은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잇몸 뼈의 그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넓은 사람이 있고 이제 좁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형태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발치 덧니 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히 배열할 수 있느냐는 아니고요. 치열과 얼굴의 조화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코와 턱 끝을 연결한 기준 선을 신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에 비해 입술이 많이 돌출되었다면 비발치로 덧니만 억지로 배열할 경우 입술 돌출이 더 심해져 퉁명스러운 인상이 강조될 수 있고요. 오히려 입술이 신미선에 비해 후퇴되어 있다면 비발치로 치아를 배열하는 과정에서 전치부 전방 이동이 입술 지지를 개선시켜 얼굴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덧니를 가지런히 만드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얼굴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지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하는 거죠. 비발치 교정 치료 전략의 핵심인 치아 배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이용하여 전체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이를 통해 비발치 교정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앞니의 뻐드러짐을 방지하면서 덧니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악공 확장을 통해 덧니를 치료한 케이스인데요. 악공 확장이란 입천장의 좌우 폭경을 넓혀서 덧니를 배열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후 사진을 보시면 악궁이 치료 전에 비해 많이 넓어졌고 덧니도 잘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저 교정기를 입 천장에 이렇게 치아랑 같이 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얼마 동안 저걸 장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입천장에 들어가는 이제 확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제 장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을 만드는 치간 삭제로 공간을 만들어준 사례인데요. 치간 삭제는 한 치아당 0.2에서 0.5mm 이내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시행하며 4에서 5mm의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약간 옆면을 다 깎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만 깎아주는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삐뚤삐뚤한 부분이 많은 부위를 위주로 치간 삭제를 하게 되고 만약에 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다면은 뒤쪽까지 좀 거의 전 부분을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최근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 교정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비발치 교정 기법을 더욱 정밀하고 예측 가능하게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교정 시스템이 교정 치료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D 구강 스캐너를 통해 편안하고 빠르게 구강을 스캔하여 컴퓨터상의 3D 디지털 치아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이 치아 모델을 통해 치아 크기, 부족한 공간의 양, 교합, 악궁 형태 등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3D 치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치료 전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발치, 비발치, 각 치료 옵션별 최종 치아 배열을 예측하고 악궁 확장,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 치간 삭제 등 비발치 교정 치료 전략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치열궁 형태와 앞니 각도 변화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치아를 움직여서 치료 후의 모습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교정의사가 치아를 움직였을 때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인 움직임이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이제 비발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공간에 부족한 양이 많고 하면은 뭐 치간 삭제, 악궁 확장,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 이런 방법들을 모두 다 사용해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덧니는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처럼 너무 심한 덧니라든지 입술 돌출이 동반된 사례에서는 발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비발치 교정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이제 가능한 치아 이동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저러한 검사나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치료 결과를 예측해 주는 것은 아니고 치료 결과를 교정의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과거에 디지털 방식이 없던 시절에 비해서 비발치 여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치아를 보통 예전에는 저런 스캐너가 없을 때는 이제 치아 모형을 이제 석고로 이제 만들어서 그 상에서 이제 교정의사가 눈으로 보고 이제 측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예측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또한 이제 CT 자료가 이제 없던 시절에는 잇몸 뼈의 상황이 치아 바깥쪽으로 이제 얼만큼 튼튼하게 두껍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 바깥쪽의 잇몸뼈가 이제 두껍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무리하게 하면은 치아 뿌리가 뼈 바깥으로 이동하게 돼서 장기적인 잇몸 건강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치아 이동을 어느 방향으로 몇 미리 정도 좀 정확하게 이동할지를 먼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좀 어디까지 이동시킬 건지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보다는 좀 더 좋아진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 3D 치아 모델의 턱뼈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콤빔 CT를 중첩해 보면 악궁 확장을 계획할 때 어금니 치아 뿌리 바깥쪽에 잇몸뼈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 시 어금니 뒤쪽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한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비발치 교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치아를 얼마나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D 디지털 교정 기술은 3차원 치아 모델을 이용한 교정치료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게 공간을 만들고 치열궁 형태를 조절하며 필요한 치아 이동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의 비발치 덧니 교정이 훨씬 더 정밀하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서도 설명했듯이 모든 덧니 케이스가 비발치 교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 조화, 공간 부족량, 잇몸뼈의 한계, 치료 전후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